한때 인류에게 불가능한 땅이라 불리던 사막 한가운데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불타고 밤에는 얼어붙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래 위에 푸른 빛이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불모의 대지를 바꿔놓은 걸까요? 세계의 과학자들이 실패한 일을 단 2해 만에 끝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막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어디 지역 쌀이 최고의 쌀인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카슨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UN 식량농업기구 FAO 선임연구원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전문 분야는 사막기후 농업이었죠. 아프리카부터 중동까지 40개국이 넘는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 하나의 진실만 배웠습니다. 사막에서 벼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을요. 2019년 12월 저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급 감시 임무였죠. 몽골 정부가 FAO에 요청했습니다. 한 실험팀을 평가해달라고요. 서류를 넘기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사막에서 벼 재배라니요? 웃음이 나왔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영하 28도였죠.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실패의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수단에서도 니제르에서도 똑같이 맡았던 냄새였죠. 마중 나온 현지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표정은 더 차갑더군요. 카슨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회의적입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몽골의 쌀 수입량은 연간 8만 톤이었죠. 식량 자급률 0%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몽골인들은 고기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유목민의 전통이었죠.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쌀이 주식이 된 겁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몽골엔 논이 없었죠. 평균 기온 영하 30도, 강수량 연간 250mm, 알칼리성 토양.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불가능.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25년간 현장에서 배웠죠. 감정은 농업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오직 숫자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숫자는 명확했어요. 이곳에선 벼가 자랄 수 없다고 말이죠. 차가 연구소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금간 유리창. 이런 곳에서 기적을 기대하라는 겁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죠. K-엑으로 데저트 라이스 이니셔티브. 한국이라고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 한국품종개량.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한국 농업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죠. 제가 아는 건 미국의 대규모 농장, 유럽의 정밀 농업, 이스라엘의 물 관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사막에서 벼를요? 현지 연구원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해외 기술을 다 들여왔어요. 중국 것도 러시아 것도 미국 것도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죠.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늦게 심고 빨리 거두겠습니다. 뭐라고요? 몽골의 여름은 짧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단 3개월이죠. 벼는 보통 120일에서 150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수확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품종이라 적혀 있었어요. 생육기간 90일. 90일이라고요? 제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비웃음이 나올 뻔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는 모래와 바위뿐이었죠. 저 땅에서 초록을 기대하라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정밀했어요. 토양 분석 데이터, 기온 변화 그래프, 수분 증발률 계산식. 이건 망상가의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의 설계도였죠. 저는 25년간 수많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봤습니다. 대부분은 허황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데이터가 있었죠. 가설이 아니라 실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의 초록빛 모습이었죠. 캡션을 읽었습니다. 몽골 실험지 1차 육묘 성공. 2019년 5월. 제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까? 파일을 덮었습니다. 현지 연구원을 봤죠. 한국팀은 언제 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1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박사님이 직접 면담하실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막에 별을 심겠다고요? 좋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말입니다. 1시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들어왔죠. 5명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김태윤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죠. 눈빛은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화려한 정장도 없었죠.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엔 주저함이 없었죠. 김태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프로젝터의 첫 슬라이드가 떴죠. 몽골 사막 벼 재배 실행 계획.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의 불가능한 계획을요. 김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몽골의 짧은 여름을 이기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늦게 심고 빨리 거두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몽골 연구원 한 명이 코웃음 쳤습니다. 저도 눈썹이 올라갔어요. 생육기간 90일짜리 조생종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죠.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반 벼와 한국 품종의 생육 곡선 비교였습니다. 제 눈이 데이터에 고정됐습니다. 곡선이 가팔랐어요. 일반 벼보다 40% 빨랐죠. 이게 가능합니까? 육묘 기간을 40일로 늘립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충분히 키운 후 6월 초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8월 말 수확이 가능합니다. 김태윤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계산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사막에선 말이죠. 토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몽골 토양은 pH 8.5 이상의 강알칼리성입니다. 벼는 6.0에서 6.5를 선호하죠.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바꾸겠습니다. 뭐라고요? 유황 성분 비료를 투입해 산성화시킵니다. 동시에 유기물을 대량 투입해 토양 구조를 개선하죠. 2년 계획입니다. 제 펜이 멈췄습니다. 토양을 바꾼다고요? 사막의 토양을요? 이건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질학이었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몽골 측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헥타르당 약 3,000달러입니다. 김태윤이 답했죠.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터졌습니다. 몽골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비경제적입니다. FAO 기준으로도 과도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쓸 예정이었죠. 하지만요. 김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차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토양이 안정되면 비용은 급감합니다. 3년 후엔 일반 농지와 같아지죠.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확신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김태윤에게 다가갔어요. 실험지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죠. 지금 가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차로 40분을 달렸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이었죠. 사막이 펼쳐졌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10동이 넘었죠.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반투명 구조물들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가 육묘장입니다. 김태윤이 말했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습했죠. 그리고 초록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모판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의 칸마다 작은 싹들이 올라와 있었죠. 연두빛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국 연구원 한 명이 온도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물을 주고 있었죠.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온도를 확인합니다. 밤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죠. 하우스 내부는 15도로 유지합니다. 김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판에 무릎을 꿇었어요. 싹을 만졌죠.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사님. 김태윤이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가 말했어요. 저희는 불가능을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믿죠. 제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혔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제 머릿속엔 그 초록빛 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생명. 이건 뭡니까? 과학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25년 경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실험지를 방문했어요. FAO 본부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말이죠.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김태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실험지에 도착했죠. 한국팀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오늘 비닐하우스 밖에 모내기를 합니다.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개방 실험을요? 지금요? 네. 준비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논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어요. 100m 정도의 작은 구획이었죠. 하지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모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모들이었죠. 40일 된 모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만졌죠. 한 포기씩 조심스럽게 심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이젠 사막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김태윤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죠. 저는 관찰자였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모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초록빛이 조금씩 진해졌죠. 저는 매일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온도, 습도, 생육 상태. 모든 게 기록됐어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태윤이었죠. 박사님, 비상입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실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절반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골조가 휘어졌죠. 모판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비닐을 붙잡고 있었죠.
줄 더 가져와. 이쪽 고정해.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박사님, 김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연구원 한 명이 비닐을 붙들다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났죠. 또 붙잡았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달려가 함께 잡았어요.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죠. 폭풍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해가 떴을 때 모두 땅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저도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도 흙투성이었어요. 언제 그들을 도왔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노는요? 제가 물었어요. 김태윤이 일어났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논으로 걸어갔죠. 물이 반쯤 말라 있었어요. 모래가 섞여 들어왔죠. 벼들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벼 한 포기를 만졌죠.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박사님.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벼를 만졌죠. 정말이었어요. 줄기는 쓰러졌지만 뿌리는 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뿌리들이 흙 속 깊이 파고들어 있었어요. 물만 다시 채우면 일어설 겁니다. 김태윤이 말했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키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물을 다시 채웠습니다. 3일 후 벼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주일 후 완전히 회복했죠. 그리고 한 달 후였습니다.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평균 기온 35도, 습도 20%의 사막에서 말이죠. 초록 줄기 끝에 노란빛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박사님. 김태윤이 불렀습니다. 사막이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과학 용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쓸 수 없었죠. 저는 그저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나는 과학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웠어요. 아직 FAO에 보낼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남았습니다. 영원히요. 8월이었습니다. 첫 수학의 계절이었죠. FAO 본부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왔어요. 화상회의였습니다. 스크린에 12명의 얼굴이 떴죠. 모두 선임급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카슨 박사. 본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몽골 프로젝트 중간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생육 데이터, 사진,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삭이 맺혔습니다. 예상보다 2주 빠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죠. 지속 가능성은요? 비용 대비 효율은 검증됐습니까? 2년 차, 3년 차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데이터로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카슨 박사, 우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건 일회성 성공에 불과합니다. 몽골의 기후 변동성을 고려하면 지속 불가능하죠. 제 손이 멈췄어요. 다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골 정부는 이미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뿐이죠. 다른 과학자가 끊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죠. 운이라고요? 제가 본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실험지로 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김태윤과 몽골 현지 연구원이 논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몽골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토양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통계를 보십시오. 수치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은 침착했습니다. 통계는 과거를 말합니다. 우린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학은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현장은 감각으로도 움직입니다. 김태윤이 흙을 움켜쥐었어요. 이 땅의 온도를, 습도를, 변화를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과학과 인간, 데이터와 직관. 어느 쪽이 옳습니까?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논의 동쪽 구역에서 벼가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 정도였죠. 생육이 멈췄어요. 김태윤이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염분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지하수 때문이에요. 몽골 연구원이 말했죠. 경고했습니다. 이 구역은 처음부터 위험했어요. 한국팀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이미 고사가 시작됐죠. 다음 날 몽골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술 실패. 사막의 기적. 끝났나. 정부 예산 낭비 논란.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걸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FAO 본부에서 또 연락이 왔죠. 카슨 박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부 구역에서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판단이 맞았죠.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중단하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단이라고요? 그날 저녁 농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란 구역과 초록 구역이 섞여 있었죠.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김태윤이었어요. 그도 말없이 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실패는 과정입니다. 기적은 늘 그 옆에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린 20%를 잃었어요. 하지만 80%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실패입니까? 아니면 배움입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엔 포기가 없었죠. 내년엔 90%를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엔 95%를요.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틀 후 몽골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슨 박사님, FAO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이 실험은 실패입니까?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췄어요. 마이크가 입 앞에 있었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중립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죠. 오직 데이터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기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저는 다시 말했죠. 진화 중입니다. 그날 밤 FAO 본부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논이 보였죠. 초록과 노랑이 섞인 그 땅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고요. 실패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오시면 어김없이 논에 나왔죠. 고사한 구역을 분석했습니다. 흙을 파냈어요. 데이터를 다시 쌓았죠. 저도 매일 갔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서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윤이 저를 불렀어요. 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의 손에 흙이 있었습니다. 색이 달랐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확연했죠. pH가 6.8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거의 중성이에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만에요? 네. 토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흙을 만져봤어요. 질감도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죠. 모래가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진짜 흙이요. 사마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쉬는군요.
김태윤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9월 중순이었습니다. 몽골 농민들이 찾아왔어요. 5가구였죠. 늙은 농부 하나가 김태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까? 김태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통역을 데려왔어요. 모내기 방법을, 물 관리를, 병충해 예방을 가르쳤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몽골 농민들의 손은 거칠었어요. 평생 가축을 키운 손이었죠. 하지만 벼를 만지는 순간 그 손이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생명을 다루듯이요. 천천히 하십시오. 뿌리가 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희망을 나누는 일이었죠. 10월 초였습니다.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논 전체가 황금빛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삭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죠. 사막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왔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니라 농민들을 봤습니다. 한국팀과 몽골 농민들이 낯을 들었어요. 허리를 숙였죠. 별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함께 구령을 외쳤어요. 한국말과 몽골어가 섞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죠.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보고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기고 싶었죠. 이 순간을요. 수확한 벼를 쌓았습니다. 산더미였어요. 노인 한 분이 벼 한 단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게 우리 땅에서 자란 겁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땅입니다. 노인이 울었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울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저녁 수학 축제가 열렸습니다. 몽골 전통 가무가 펼쳐졌어요. 노래가 울려 퍼졌죠.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춤췄어요. 한국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죠. 김태윤이 제 옆에 왔어요. 손에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드셔보십시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떴죠.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떻습니까? 김태윤이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건 그냥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이긴 맛이었어요. 사막이 내어준 선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김태윤이 물었어요. 뭐가요? 모든 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손이 술술 움직였죠. 몽골 사막 벼 재배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됐으며 현지 농민 참여도가 높다. 지속 가능성을 인정한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인류학적 사건이다. 엔터를 쳤어요. FAO 본부로 전송됐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카슨 박사의 평가를 공식 기록에 반영한다. 한국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며 추가 관찰을 지시한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 사막이 보였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희망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모를 심는 장면은 혁명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사막을 학교로 만들었다.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여름이었죠. 6월부터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았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기온은 매일 올라갔어요. 35도, 38도, 40도.
마침내 42도를 찍었습니다. 사막의 공기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김태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논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물이 반 이상 증발했습니다. 벼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잎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초록이 아니라 누런빛이었습니다. 수분 증발률이 70%를 넘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보고했어요. 물을 아무리 공급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건 자연의 반격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죠. 몽골 북부 실험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60%가 고사했습니다. 김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 흔들리고 있었죠. FAO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본부장의 얼굴이 차갑게 떴습니다. 카슨 박사,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몽골 정부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철수 명령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실험지로 달려갔어요. 한국팀 전원이 모여 있었죠.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수입니다. 파이프를 묻어 수분을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그건 저는 머뭇거렸어요. FAO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태윤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승인 없이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책임도 우리가 집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9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 전원이 삽을 들었어요. 몽골 농민들도 합류했죠. 50cm 깊이로 파십시오. 파이프 간격은 2m. 밤하늘 아래서 삽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에 서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봤죠.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카슨 박사님? 김태윤이 놀라 물었어요. 저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삽을 집어들었죠. 어디를 파면 됩니까? 김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냥 인간이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모래가 날렸죠. 폭풍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사라졌어요. 모래바람이 모든 걸 집어삼켰죠. 엎드리십시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래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바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기요. 부상자 있습니다. 한국연구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비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죠. 피가 흘렀어요. 김태윤이 달려갔습니다. 상처를 감쌌어요. 괜찮습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폭풍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해가 떴을 때 모두 모래투성이었어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 연결 계속합니다. 김태윤이 말했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삽을 들었죠. 저도 일어났어요. 오후 3시 마지막 파이프가 연결됐습니다. 펌프를 가동했어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땅속으로 벼의 뿌리로 생명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논에 나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벼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쓰러졌던 줄기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초록빛이 돌아오고 있었죠.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어요. 살아났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윤이었어요.
그도 별을 보고 있었죠. 말없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김태윤이 웃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사막이 이깁니다. 우린 그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 논을 비췄어요. 이슬이 반짝였죠. 벼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습니다. 둘 다였죠. 그날 저는 인간이 기후를 이긴 순간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설득한 겁니다. 사막을요. 폭풍이 지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FAO 팀은 철수했어요. 본부 명령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요. 한국 팀과 몽골 농민들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논을 지켰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 후 토양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웠던 땅이 열기를 품더니 수분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이것 보십시오. 김태윤이 불렀습니다. 토양 습도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요. 땅이 스스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후는 잔인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군요. 그리고 8월 말이었습니다. 벼 이삭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수확합니다. 김태윤이 선언했습니다. 9월 5일 대수학의 날이었습니다. 몽골 전역에서 언론이 몰려왔어요. BBC, CNN, NHK. 세계 방송사들이었죠. 카메라가 논을 비췄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한국인과 몽골인이 함께 낫을 들었습니다. 별을 베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그들의 구령 소리가 사막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채로요. 한 몽골 아이가 벼 한 단을 안았습니다.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쳤어요.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카슨 박사님, 이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은 농업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인류학적 사건입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논을 봤습니다. 한국 팀을 봤어요. 그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요. 그들은 불가능을 재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공식 보고서였어요. FAO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볼 보고서였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막의 쌀 한국의 현상.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나는 사막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지 않았다. 나는 사막에서 한국을 보았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데이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함께였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았다. 설득했다. 엔터를 눌렀어요. 전송됐죠. 일주일 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의 사막벼, 식량 지도를 다시 쓰다. BBC 특집 불가능을 이긴 한국 기술. 뉴욕타임스 일면 사막에 핀 기적, 한국이 답이다. FAO 본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농업혁명은 지구적 모델이다.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국 정부에서 문의가 쏟아졌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까?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모두가 한국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몽골의 사막이 보였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지도가 바뀌었다. 중심엔 한국이 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에 왔어요. 1년 만이었죠. 공항에서 차를 타고 실험지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달랐어요. 사막이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논이 보였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죠.
수십 개의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믿기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여긴 모래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윤이 마중 나왔죠.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더 평온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몽골 정부가 K라이스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200명의 농민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200명이라고요? 네. 농민의 30%가 벼 재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논에 나갔어요. 몽골 농민들이 일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카슨 박사님. 그가 달려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제 논입니다.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부심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녁에 김태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두 한국 모델을 원합니다. 중동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군요. 두렵습니다. 김태윤이 솔직히 말했어요. 책임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가 논을 바라봤습니다. 해야죠.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혼자 사막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흙이 있었어요. 모래가 아니라 흙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움켜쥐었어요. 불가능을 이긴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죠. 25년간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데이터만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연보다 강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새벽 마지막으로 논에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초록 논을 비췄죠. 바람에 벼 이삭들이 흔들렸습니다.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었어요.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길러낸 미래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의 기술은 씨앗이 아니라 사상이다. 그들은 불가능을 거부하는 법을 세계에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희망은 실험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의 이름은 한국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이 보였어요. 초록빛 땅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국인으로 태어나 평생 사막을 실패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곳에 생명을 심었어요. 그들의 기술은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었고 인류의 의지였죠.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의 끝에서 미래를 재배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